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건선 환자 수가 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60대 이상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축적된 진료 통계를 분석했는데요. 지난해 건선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6만 3,500여 명으로 매년 16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증가율을 보면 80대 이상이 연평균 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가 3.9%, 70대가 1.7% 순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측은 완치가 어렵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난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은 사람과 유사한 유전자를 가진 실험동물 제브라피쉬를 다양한 농도의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시킨 결과 소리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유모세포가 손상될 위험이 최대 28%까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유모세포의 손상에 영향을 미쳐 난청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브라피쉬 연구에서는 청각 외, 심박수 감소 등의 문제도 함께 관찰된 만큼 추가적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건물이더라도 2층 이하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생긴 경우 그보다 높은 층에서 발생했을 때보다 응급처치 결과나 치료 회복률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동 성심병원이 지난 2015년 이후 발생한 20세 이상 심장마비 환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정지가 일어났던 건물 층수에 따른 예우를 살펴봤는데요. 1, 2층 그룹에서는 병원 도착 전 호흡을 되찾은 비율이 16.4%였지만 3층 이상 그룹은 9.9%에 머물렀습니다. 치료를 받고 정상 기능을 회복해 퇴원한 환자의 비율도 1, 2층 그룹이 16.8%로 8.3%를 보인 3층 이상 그룹보다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3층 이상이면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환자를 이송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이용도 여의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이 있으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지방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과 용인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유전체 역학조사에 참여한 19,700여 명에 대한 자료를 놓고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하루 300mg 이상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했을 때 이상 지질혈증이 있는 그룹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04mg/dl까지 올라갔고 이상 지질혈증이 없는 그룹은 이보다 낮은 200을 기록했습니다.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해도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을 조절하지만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의 경우 음식을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칼로 베이는 것 같다. 전기가 슝슝 지나가는 것 같다. 주사기나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다. 쓰라려서 옷을 못 갈아입겠다. 여러 환자들이 하나의 질환 때문에 생긴 통증에 대해 표현한 얘기들입니다. 이 질환은 신경에 병이 생겨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어딘가에 닿아서 느끼는 촉각을 아픔으로 잘못 인식하기도 하고요. 때론 그 통증이 무디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묵직하거나 예리하게 엄습하기도 하죠. 바로 대상포진의 증상입니다. 대상포진하면 대개 물집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죠. 대상포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한자로 띠, 대자, 모양 상자를 써서 몸에 띠 모양을 두르듯 이 포진, 그러니까 물집이 잡힌 것을 말하는데요. 상당수가 이 포진과 함께 통증을 동반합니다. 시기를 놓쳐 대상포진 치료가 늦어지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감기 증세를 보여 입원까지 했던 오진영 씨. 어느 순간 귀 주변에 생긴 발진이 심해지고 통증이 나타나더니 급기야 성대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열이 심하게 나고 오한이 나길래 여기서는 감기로 생각하고 입원을 했었는데요. 입원한 지 며칠 만에 이제 갑자기 귀에 좀 수포 같은 게 올라오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당뇨가 좀 약간 초기에 있었는데 이제 그 순간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당뇨 수치가 많이 높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대상포진이 발병하고 이제 목에 연결된 신경이 연결된 목의 성대 쪽에 연결이 되면서 성대가 반쯤 마비됐습니다. 오 씨의 경우 피부에 생긴 포진은 한 달 정도, 성대 마비는 2달가량 지난 후에야 나아졌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줄어든 틈을 타고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면역력은 암 같은 큰 질환에 걸렸을 때,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을 때, 그리고 외상을 입었을 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신체가 노화되는 과정에서도 점차 떨어집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어렸을 때 앓고 나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제 감각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바이러스가 다시 이제 많이 복제가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바이러스 복제가 되면서 이제 감각신경절 따라서 이렇게 발현이 되고 거기서부터 염증이 시작되고 신경이 파괴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통증으로 발현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피부절 따라서 피부 병변이 생기는 식으로 그렇게 발현이 됩니다. 대상포진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수일간 지속됩니다. 또 선처럼 가늘고 줄을 이룬 모양의 발진이 발생하는데요. 일부 환자들은 초기에 발열감과 전신 쇠약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발진이 가셔도 물집이 있던 자리에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이상 통증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손상이 좀 경미할 경우는 이제 염증이 지나가고 나면은 자발적으로 이제 복구가 잘 되는데 이게 이제 손상이 심할수록 복구는 뭐 한참 지나면 되긴 하겠지만 후유 장애가 남는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이러스 제제를 빨리 써가지고 바이러스 양을 줄여서 손상을 줄이고자 하는 게 이제 주 타겟이 되는 되게 중요한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말고 단순 포진이라는 게 또 있죠. 두 질환은 바이러스가 원인이 된다는 점은 같지만 바이러스 자체가 다릅니다. 대상포진은 주로 가슴, 얼굴, 허리에 띠 모양의 물집이 나타나는 반면 단순 포진은 입 주변이나 사타구니 등에서 관찰되곤 합니다. 특히 이 대상포진의 경우 극심한 통증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의외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 특징인 띠 모양의 물집이 아닌 다른 모양의 물집이 잡힐 수도 있고 또 물집이 없이 통증이 먼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물집이 머리카락이나 몸속 구석에 숨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꼼꼼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10에서 15%의 환자에서는 대상포진이 눈 주변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눈에도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막염이나 홍채염 같은 그런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런 합병증이 생기면은 심한 경우에는 실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 및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대상포진 치료는 크게 항바이러스제 투여, 통증 조절, 합병증 예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특히 수포 같은 증상 발현 이후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고 동시에 바이러스로 인한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인 겁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보통 일주일간 사용하고 통증이 극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함께 처방하기도 합니다. 통증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진단명이 붙게 되는데 이땐 단번에 통증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통증 완화 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증의 강도가 10이었다면 6에서 7, 2에서 3으로 차츰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치료 과정마저 힘겨울 수 있다 보니 최근에는 사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따로 있고요. 근데 이게 독감 예방접종처럼 모든 국민들한테 이렇게 다 맞으라고 이렇게 권고내지 않는 이유는 그 예방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50%에서 60% 확률로만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그 합병증이 발생 확률을 한 60, 70% 낮춰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맞는 것이 추천을 드립니다. 치료가 끝났더라도 대상포진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이식 등의 수술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면역을 떨어뜨려 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재발은 한 번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여해 대상포진을 잘 다스리면 재발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피부질환으로 치부하거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수포를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앞서 전문의가 얘기한 각막염이나 홍채염 외에도 봉화지겸 같은 세균 감염증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포나 통증이 있으면 지나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대기가 건조할 뿐만 아니라 난방 사용으로 실내 습도가 낮아 콧 속도 건조해지고 비염 증상도 심해지기 십상인데요. 또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도 쉬운데 이럴 때면 감기와 함께 코 건강을 위협하는 부비동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비동염은 부비동이라는 코 주위 머리뼈 속 빈 공간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데요. 이 부비동은 코 주위를 비롯해 광대, 이마를 아우르는 부분이 좁은 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기 이동과 갖가지 분비물의 배출이 이루어지는 신체 부위입니다. 이 부비동이 어떤 원인에 의해 막혀 제 기능을 못하면 화농성 분비물이 고여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를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부비동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급성 부비동염은 대개 감기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비염이나 인두염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며 이외에도 알레르기, 치아 감염, 비강 내 종양으로 인한 부비동의 폐쇄, 외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중격 망곡증과 같은 구조의 이상도 급성 부비동염의 한 원인이 됩니다. 급성 부비동염이 적절히 치유되지 않거나 급성 염증이 반복되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특히 부비동의 분비물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세균 감염 및 염증이 발생해 점막이 붓게 되고 이것이 부비동을 폐쇄시켜 분비물의 배설을 막아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만성 부비동염으로 정의합니다. 급성 부비동염의 주된 증상은 코 막힘, 누런 콧물, 코 뒤로 넘어가는 콧물 증상 등이며 심하면 부비동 및 안면 부위의 통증, 두통과 함께 미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부비동염이 더 진행하면 후각 감퇴, 두통 및 집중력 저하 등을 호소하게 되고 중이염이나 기관지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관지 천식이 있는 경우 이러한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콧물이 뒤로 넘어가면서 기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부비동염은 부비동의 환기를 원활하게 하고 축적된 농의 배출을 촉진하면 호전이 되는데요. 급성 부비동염은 항생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콧물색이 옅어지고 점도가 묽어지며 차츰 양이 줄고 콧 속 공기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만성 부비동염은 우선 약물 치료가 기본이며 생리식염수나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동일한 등장액을 이용한 비강세척은 일부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수돗물이라도 고농도 또는 불순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는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거나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수술로 염증이 있는 부비동을 개방해 환기와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만약 구조적 원인이 있다면 교정하게 됩니다. 이 부비동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최근에는 알레르기, 비염 등의 만성 상기도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감기 합병증으로 부비동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감기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에 더욱 힘쓰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행하고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서 기도 점막이 감염원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감기에 걸린 경우는 며칠 지나면 낫는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부비동염과 같은 합병증을 꼭 예방해야 합니다. 감기나 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 질환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 감염 질환의 약 80%는 손을 통해서 전파되는 만큼 손 씻기만 잘해도 대부분의 감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손의 세균을 제대로 없애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30초간 손바닥, 손가락, 손등, 손톱 등을 꼼꼼하게 문질러야 합니다. 이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통해서 감염 질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푸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